요즘 명태균 씨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합니다. 판도라 상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법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그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도했다고 해서 그거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 한번 영상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안 나오면 제가 말씀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공관위에서 나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어.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문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생각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지시했어. 김영선 선거 준비하라고 해. 요 내용을 어제 장동하라고 하는 당시 출마자였던 전 도의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딱 짧은 내용. 내가 기억하기는 명 박사 내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준비하라 해 이런 식의 워딩만 딱 들려주더라고. 저런 말이 내용이 비슷하잖아. 지금 형님 이래서 이래 된 시스템이다. 형님이 이해해석하고 이걸 들어주더라고. 저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했으니까 김영선 준비하라고 해. 요 말이 그동안 궁금했는데 마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KBS에.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목소리로.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시를 받아서 제가 조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답니다. 봉투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고 그 봉투에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게 2번이랍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네. 어떤 불법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예,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줄 저희 꿈에도 몰랐지만 이게 드디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1분만 하면 예. 우리 민주당에서 방금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300명 국회의원의 터진 입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3년째 법사위원을 하지만은 저도 민주당도 한 번도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했지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법무장관님. 예. 지금 서영교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명태균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뒤집혀요. 창원지검에서 잘 수사를 하겠고 또 장관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은 오세훈 시장 딱 걸렸더라고요. 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 되게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3,300만 원 주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김건희 라인이 명태균을 통해서 전부 문체부의 문화단체장으로 다 갔다고. 필요한 것은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중대한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할 것. 창원지검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할 거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는지 또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검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나왔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통수권자인 권력서를 일이 김건희 여사밖에 결정을 못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특검이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라인이 문체부에 제가 거기 장관 출신입니다. 그렇게 불하게 그만하라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부인을 하지만 짝사랑하는 사람이 3,300만 원을 어떻게 보냈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살펴볼 것입니다. 유영민 의원님. 네, 먼저 국회 운영규칙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 운영규칙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으신데요. 이게 왜 위헌적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공정해야죠. 이 대상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게 특검의 시작이었죠.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백서에도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이죠. 거기도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수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감옥 갈까봐 특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이 정부의 수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남용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다 연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헌이다. 그걸 거부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수많은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대통령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퇴진해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학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니 그러면 상설특검에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특검도 한번 병행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상설특검 운영규칙을 보면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해충돌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당이 배제되고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거나, 상설특검이 아니라 일반 특검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기구였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정신이에요. 법에 일맥상통하는 정신, 즉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개정안의 정신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특검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거 특검 임명돼도 또 특검 추천돼도 임명 대통령 안 하겠다라는 얘기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막무가내 정신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잘못됐다라는 그 규정,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 위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나 국회 증감법 역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고위법 같은 경우는 토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근데 타상위법안은 우리 국회법에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이 있는 것이지 내용까지 사실은 부정하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체계작구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좋아하시는 네. 헌법에도 최소한 2번의 의자에 관해서 발언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한 번은 줘야죠. 국회법 별조항 읽어보세요.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자, 발언했어요. 자, 103조. 네. 의원은 같은 의견에 대해서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적어도 2차례 발언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자, 여야가 한 명씩 하면 2차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한 의원에 대한 2차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주 변호사가 맞는지 공부 안 한 변호사가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조 국회법 10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의원 발언권에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끊지 말고 토론을 존중해 주십시오. 네. 대체 토론 위원장님 어딨어요? 청청 안 하는데 나 처음 도전하는 분입니다. 어디서 충분했어요? 자, 유상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나치기라는 거지. 유상범 간사가 얘기한 것은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2차례 발언권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공부 안 한 변호사가 틀렸다고 국회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윤 의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 의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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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라고.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곽균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안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의원은 서 있게 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장난도 씨 아니고 정말 공정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 예산을 불합리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사위가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겁니다.